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알고 계시죠?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들도 차분히 검토를 자, 하고. 또 하나 대법관은 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오류 있을 수 없죠.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법관은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지만 위헌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헌재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정청래 위원장 아니었으면 저는 윤석열 탄핵하기 힘들었다고 봐. 그렇죠. 네. 법사위가 22대 들어오자마자 막 청문회 적두책 나가 이씨. 모든 걸 법대로. 자, 지금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기세 싸움에서 네. 저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우리랑 이렇게 동일체가 돼서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움직이기가 되게 예, 쉬워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 사실 이재명과 관계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아, 테마주라는 그럼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 재생에너지 라든지 예.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요런 게 테마주로 이제 사실 그게 진짜 테마주죠.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진짜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얼토당토안한 거 성남시에 본사가 있다고 그렇죠. 테마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오리엔트라고 테마주가 되고.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재미있는 상황은 김문수 관련주가 올라가고 한덕수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테마주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였냐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저 파기환 송심 대선이 넘어간다고 한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돌려놓더라고요.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천도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리고 채널A에서도 한번 보도했잖아요. 한덕수 최상목 사퇴하고 나니까 경제가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 정청래 위원장 SNS 일보 서울고법 2 판기 환송심 첫 공판 연기 6월 18일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이 시대적 과제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 기세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 SNS입니다. 대형 로펌엔 정치 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S모 변호사는 해당 로펌을 떠나야 하고 공개 사과하라. 그 로펌은 입장을 밝히라. 김앤장의 서석구 변호사. 뭘 이렇게. 자, 이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그려졌다는. 움직여졌다는 게 오늘 대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이렇게 썸네일인데 집행관 송달도 71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우편 송달을 먼저 시도하고 나서 3회 이상 우편 송달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관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이례적인 거였어요. 예. 자, 류근 시인의 SNS입니다.
이재명 대표 파기 환송심을 서울고법이 공판 연기 결정했다는 속보가 떴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이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이대 탄핵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 조이대 자신이 왜 손을 떨었는지 진짜 평생 죽기 전까지 곱씹을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이거는요. 뭐냐면은 저 조이대가 노태우 때 그 노동단체를 이주권체로 지금 이미 지금 기각이 난 건을 조이대가 구속시켰다라고 하는 네.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철저한 극우군요. 기각된 사건에 영장을 발부했군요. 노동단체를 이주권체로 몰아서 그 사건 재심 있었어요. 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재심 그때 35년 만에 무죄확정. 이게 3월 5일날 기사입니다. 저런 뭐 인혁단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판사가 뭐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35년 나와서 무죄가 확정되면 뭐하냐? 사실 판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판사긴 한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조희대 판사와 그 나머지 9명의 졸개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권 부장판사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정부에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평생 동안 후회할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피의자석에는 꼭 한 번은 앉게 될 겁니다. 맞죠. 왜 오죽했으면 판사들 껍질을 벗겼다 이 이야기가 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판사들은 TV도 못 보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해야 돼 사실은.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분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파기 환송할 때 반대 의견 냈던 2명 중에 1명인 분인데 또 대법관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쿠팡 캠프에서 소식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1, 2심 패소당하고 재판으로는 어려운 걸까 하던 때 대법 판결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그때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이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반대 의견 2명의 대법관 중 1인이며 다수 의견보다 긴 소수 의견을 낸 바로 그 당사자다. 힘없는 노동자 편에 서준 것이 사법 내란 조이대의 강권에도 민주주의 편에 서준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전선은 깊고 넓게 가져가자. 이재명 후보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남들은 다 형사법 동아리, 민사법 동아리 할 때 이재명 본인이 직접 만든 동아리는 노동법 동아리였다고 그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돈 벌 생각이 없었구나. 저는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조이대 대법관이 그 판결문 막 읽을 때 옆에서 그 표정을 보면 아 정말 사법부가 무너졌다라는 그 표정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내더라고요. 예. 그런 대법원이요. 보세요 한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낸 헤드라인.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부재 감형 확정. 기득권들 위해서는 이들이 왜냐하면 이 전세사기 뭐 이런 사람들이 비싼 노폼을 사거든. 네. 그러니까 재판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 그 다른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로펌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판사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초임 판사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경력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초임 판사 때 내렸던 판결과 20년 후에 다른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게 되겠네요. 네. 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이대는 일단은 대법원장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게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간에 네. 그리고 수사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2023년 11월 달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로 드러난 조이대.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국정농단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 무죄 불성립. 국정원 댓글 원세훈도 무죄 냈던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이대 부인이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저게 조이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조이대 부인인데 이 사건이에요. 송파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요거를 대법원장 등이 되면 다 덮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조이대를 임명한 이유는 윤석열이가 이미 했던 말들 중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느낌이 안 사는데요. 부사님의 시각에는. 막 그래서 그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그 아주 그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그 완전히 100%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날 진짜 아우 이게 조이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약점 엄청 많은 사람들 그렇죠. 갖다가 시켜놓고 지가 시키는 목줄 대로. 쥐고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삼권 분립이 가능합니까? 조이대 목줄을 윤석열이가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의 그 청부를 받아가지고 조이대가 이재명 날리려다 실패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조희대 덕분에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알게 우리가 된 확인하게 거죠.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 건국 이후 해방 이후로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계속 침해당하고 있었다는 거. 맞죠. 그걸 판사들끼리 숨기고 있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변기에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남자들 변기 여성분들 안 돌아보셔서 모르잖아. 보통 저기에 파리를 그려놓거든요. 맞추라고. 물총 쏘듯이. 그렇지. 근데 지금 조라고 해갖고 누구처럼 생긴 그 그림을 그것도 화장실에 박아놨다는 분이 계세요. 저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요. 약간 나도 모르다 보겠는데. 이완용 닮긴 한 것 같은데요. 이완용은 조선 사람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현직 부장판사가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조이대 사퇴된다. 그러면서 재판 연기된다 했던 이 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판사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조이대 너 때문에 우리 사법부 망했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었다고. 자, 사진 두 개 하나 비교해 볼까요? 여기 지금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따라한 패션. 그 김문수가 1번 찍으라고 지금. 그건 그거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저 니트에. 아이보리 계열의 니트, 예. 니트에다가 지금 저 여자들이 좋아하는 패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 지들이 봐도 예. 좋아 보이니까 교회 따라하는 오빠 거죠. 패션. 교회 오빠 패션.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김문수는 페이커인가? 예. 그 친구 따라한 저 예, 포즈인 포지션. 거고 게임. 게임. 근데 실제로 프로게이머. 패션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따라한다 이 이야기고요. 근데 마지막- 저 둘의 진짜 핵심적인 차이는 저 이재명 후보는 저때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고 김문수는 아직까지 정책이 뭔지 하나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적인 차이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책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최소한 어떤 비전, 캐치프레이즈,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카피 하나는 들고 나와야지. 대통령이 안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데코레이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하자. 그런 말할 힘도 없다. 가치험신들. 다음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현재 여론은 파기환송 후 이재명 지지율 불변, 중도층 지지율은 더 높아졌다. 사실 이걸로 게임 끝났는데 네. 오늘 완벽하게 그 게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표적인 표현 있잖아요. 중도층에서 네. 내가 이재명을 이 정도까지 지지할 생각은 그렇죠. 없었는데. 자, 이 다음이요. 지금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에는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김문수가 끝까지 달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도 확 차이가 나야 단일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분이 접근할 수 만들어지는데. 있는데 나는 국민의힘에서 뽑힌 후보라는데 지지율까지 높아지면 이제 김문수 양반 못해.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김문수 형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재산이 김문수가 8억이라고 했잖아요. 한덕수가 86억인가 80억. 80억인가 그래요. 쟤 노펌 들어가서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 김문수는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한덕수는 건 게 아무것도 없거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 그 따위 대통령으로 해서 자기 재산을 걸릴 인간이 아니지. 자, 패러디가 만발하고 있는데요. 저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원래 민주당 사람입니다. 총리 한 번 더 해시켜주세요.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네. 자, 개봉 돌림. 이재명은 법기술 장난치지 않고 주식만 해서도 돈 벌려고 했으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오늘 사실은요 모든 언론사 만평이 이제 한덕수, 김문수 사태였었는데 다 빼버렸어 의미 없는 거.
자, 호남파리.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 사태. 무슨 앞뒤 맥락 없는.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사람입니다. 서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문수한테 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싼 거는 메아리를 올리고 있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당이 자기를 대선 후보로 인정 안 한다는 게 빡치죠. 진짜 빡치는 일이죠. 그렇죠. 일단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단일화하자고 나서면 내가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며? 그러니까 특히나 그 경선 캠프에서 뛰었던 현역 의원들이 갑자기 단일화하고 사기꾼이라고 막 공격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저거는 김문수 입장에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 판을 잘못 깔았어요. 국민의힘 경선이 한 2주 전에 있었어야 돼. 그래야 이 단일화할 시간도 있는 거지.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지금 후보 등록까지 이지랄 하니까 되겠냐고요. 자, 김문수 당 지도부 성토. 이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게 아니라 후보 교체 작업이라고 보면 되죠. 민주당에도 아픈 기억이 있죠. 후단협이라고. 이렇게 후보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가 안 되니까 한덕수가 이렇게 외친답니다. 개새끼들아 나오면 네 후보 시켜준다며 나 돈 없어 씨발 족같은 새끼들. 진심이 들려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돌아서 하면 근데 이렇게 사실 한덕수가 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쓰기 싫은 거죠. 결제를 못 받는 거지. 쓰기 싫은 거죠. 결제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제권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거지. 여기 이제 국민일보 만평인데 지금 권영세, 한덕수, 권성동이가 이 김문수를 이제 벽에 몰아붙이면서 이제 단일화 안 하냐고 요건데요. 사실 이건 이제 김문수를 너무 쉽게 봤다는 이야기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김문수 화이팅. 오랜만에 최경락 등장합니다.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면서 지금 한덕수가 김문수한테 와서 김문수 씨 1등 하느라 고생한 거 아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3번 경선의 상처가 너무 웃긴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부르고 갈게요. 자, 3명이 동시에 이 노래는 아시죠? 가사만 따라 해주시면 돼요. 시작.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여기까지. 이것도 개 코미디지. 네. 내려온다는 거 알고 서울로 떠버리면. 참 다들 열심히 산다. 그리고 이 다음이 뭐냐면요. 지금 대구에 박정희 후보라고 계세요. 대구 북구 갑의 지역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우리 방송에 나온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요? 이름은 자주 본 것 그때 같은데. 박근혜인가 있었고요.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그 인터넷상에 뭐가 있냐면은 낚시하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정희 그렇죠. 경제 살리겠습니다라고 딱 제목을 걸어놓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박근혜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 다음 볼까요? 여기 뭐냐면은 강제 효도 당함 이건데 내일이 어버이날이 어버이날이니까. 예. 내일이잖아요. 예. 뭐냐면 엄마가 메모를 남기고 가신 거야.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하면서 영수증을 26만 원짜리 사신 것 같아요. 싸게 긁으셨네요. 실제로 이제 어버이날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효도 이런 좀 말보다는요. 그게 부모가 아니라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건 정상적인 거고요. 하물며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맞고요. 물론 특수한 가정은 부모랑 뭐 감싸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버이날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버이날 있는 나라가 많이 없기도 하고 저는 참 좋아 보이는 게 자기 생일날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사람들 있죠. 내 생일날. 고생하셨으니까. 예. 자기 생일날 엄마한테 미역국 끓여드리는 예. 분도 계시죠. 예,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엄마 나이를 생각하면은 뭔가 막 되게 막 가슴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아 그런 거 그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 좀 넘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어머니도 아버지는 이제 제 군대 제대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먹먹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나도 어버이 나이가 된 거잖아요. 이럴 때 아,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 다 드리지를 못해요.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그러면 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사랑을 자식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네. 하는 거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뜬금없이 올라오는 영상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 드립니다. 뭐 이런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평소에 못하지만 그 5만 원이 아쉬워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 핑계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안 하던 말을 듣고 부모님들이 감동하는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은 새날마켓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했는데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 그게 삶의 행복일까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이재명 후보도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분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에서 그 입장료 받으시면서 그렇게 키웠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고등학교를 못 보냈을 때 보통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요 공장 다니다가 나중에 약간 비행 청소년 되기도 하거든요. 사회 불만이 많아지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네. 근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사법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사실상 키워준 어떻게 보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안동에서 도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다시 변호사가 돼가지고 성남 내려가서 열심히 하다가 성남 의료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쉽게 표현하면 종합병원이 없는 거야 성남에. 네. 이거 만들겠다는 시민운동을 했는데 1분도 안 되었고 기각되는 걸 보고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남시장 나갔다가 처음엔 떨어집니다. 그 성남시장 2번 잘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잘해가지고 대선 후보 됐지만 저번엔 떨어졌고 지금 다시 3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했다는 욕설도 엄마에 대한 효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어버이날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영호님 노래는 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입당 추천인의 조이대. 민주당 당원 가입 11배 복중. 지금 대구 쪽도요. 지금 당원이 되려면 추천인 쓰잖아요. 네. 거기에 조이대가 또 대구 쪽도 한 10배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조 히데키, 뭐 조이대, 하여튼 조이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왜 위대한 거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정권경제 힘들겠구나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분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후보 지키겠다는 것들이 막 그 힘이 더 세질 때 그렇죠. 네. 와, 국민들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조희대에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찍을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내 권리를 건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게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 판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권리를 침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얼만큼 대세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면 민주당에 가입하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네. 희소식이지만요. 국민의힘 출신인 전 김한근 강릉시장이 권리당원 1000명을 가지고 민주당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뉴스로 보도됐거든요. 이렇게 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이제 대세를 꺾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예. 이런 대세를 꺾으려면 대선이 한 6개월 남아 있으면 시간적으로 가능한데 그렇죠. 실제로 다음 주면은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힘들 내시자고요. 댓글창에 음치 3인방이라고 큐브라님께서 큐브링님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실은 영원하자. 우리의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일부러 못 부른 거야. 여러분 재밌으라고. 저런 노래를 뭐 굳이 잘 부를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못 가사를. 불러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쓸모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깊은 뜻을 정확히 모르시네. 자, 아무튼 큰 고비 하나 넘었다. 이 고비를 넘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절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경호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안 다녀도 돼요.
그거는 이런 거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예. 이재명 후보 지금 선거운동한 지 꽤 됐잖아요. 연휴 내내 선거운동 했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쯤에 이제 김문수하고 한덕수 만나는 상황이잖아. 네. 예정대로라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선거운동 할 시간도 없이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일 날 후보 등록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파란 잠바 입고 마이크 씁니다. 그러면 동네에 이제 준비되어 있던 모든 트럭들이 일제히 돌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3주 동안 선거운동 진짜 재밌게 한번 해보죠. 그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호남에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BTS 온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고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이 더 가까이 가고 싶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을 국민이 우리가 경호한다는 심정으로 잘 지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사람 몸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후보가 없는 트럭이 돌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트럭을 둘러싸고 다 함께 춤추는 겁니다. 네, 그것도 괜찮죠. 실제로 해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구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누군가 이제 그 지원 연설을 하면 앞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댄스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춤추면 야, 이번에 사실 연설이 필요 없어. 이번에 선거 로고송 중에 송대관 전 노래 있잖아요. 아까 예, 우리가 예. 못 불렀던 거. 그거 했으면 딱 재밌겠다 아주. 자, 최지성님. 요즘 대구 228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어저께 보니까 대구 분들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선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박성선님 고맙고요. 개봉 돌림. 문수영은 니들과 다르다. 캐비넷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개퍼도 없고 공약도 없고 아우 생각도 없다 이렇게. 생각. 팩폭이네 팩폭. 서윤학님. 서윤학님. 문수영 너무 편들지 맙시다. 덕수형 너무 빨리 포기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고요. 여러분 그 박성선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111만 명 111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새날이요. 왜냐면 네. 뭐 우리 채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채널이 제일 낫다 이런 것도 아닌데 오랜 기간 이날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렇죠. 네. 소위 100만 채널이 111이면 뭔가 신의 계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새끼 푸나 새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한다 하시는 분들도 111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후보 등록일까지 112만 안 돼요. 우리가 구독 동의를 안 할 거니까요. 112만 되면 안 되니까 111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신나는 방송이었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분 더 모실게 한 분 더 추가해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짤이었습니다.